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커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새로운 성장 신호탄을 쏘아 올린 기업이 있습니다. 분기 매출 3조 원 돌파, 영업이익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네이버 이야기입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래 전략입니다. 네이버는 AI에 이어 로봇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한 6만 장의 GPU를 활용해서 사업 다변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이버의 야심찬 행보,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거의 뭐 제가 네이버 굉장히 칭찬하는 멘트를 시작했는데 네. 저는 네이버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뭔가 기획이 되고 야심찬 계획을 밝힌 거 굉장히 좀 놀랍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매출이 일단 3조 1천억 원을 돌파했고 처음으로 네. 영업이익도 5,700억 원. 이게 둘 다 이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네이버가 과연 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돌입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놀란 부분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는 수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 매출액 성장률에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16%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네이버가 지금까지 계속 사실 좀 부진했었어요. 주가도 부진했고 실적도 부진했는데 그렇죠. 이게 영업이익이 부진했다기보다 영업이익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매출액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하는 부분으로 계속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반전시킬 수 있느냐가 네이버의 어떻게 보면 고유한 숙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커머스 쪽에서의 좀 호실적과 함께 전체 매출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이번 분기 때 좀 반등을 했다고 해서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분기에도 이런 좋은 기세를 좀 이어나가는 것이 좀 중장기 성장 전략에서의 좀 방점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로봇, AI 이런 포인트들이 좀 더 중요한 중책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커머스 쪽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왔는데 9,855억 원 나왔어요 분기에.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5.9% 증가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 시장은 이제 쿠팡, 네. 네이버 쇼핑 그죠? 이거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많은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쿠팡보다 요새 쿠팡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네이버 쪽을 뭐 비교적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커머스 쪽 이게 굉장히 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쭤보면 이게 결국에는 국내 커머스 기업들이 매출액 성장률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전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국내 소매 판매가 잘 돼야 돼요. 온라인 소매 판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일단 살아나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경기가 막 살아났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부진한 소매 판매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냐? 수수료율에 있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플러스 스토어라고 하는 앱을 신설을 했었어요. 네네. 연초에 이제 3월달에 이제 신설을 했었는데 그 신설을 하면서 이제 셀러들에게 받던 수수료를 좀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 효과가 6월부터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거래액이 막 엄청나게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좀 그 안에서의 셀러들로 받는 테이크레이트를 좀 올리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좀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국내 커머스 생태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체제가 그렇죠. 아마 지금까지도 지속됐고 향후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쿠팡은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셀러들로 받던 테이크 레이트 굉장히 높습니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낮았는데.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사이에 이 수수료율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네이버가 조금 더 수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있었고 네이버 최근에 보니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제휴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네이버 멤버십 이용자하고 관련이 있나 보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20% 정도 증가했는데. 저도 멤버십 이용자거든요. 예. 제가 멤버십 이용하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혜택이 많아요. 특히 커머스에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혜택 적립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 네네. 편입니다. 그런데 쓰면서 느낀 점은 이게 남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멤버십에 대한 혜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제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제휴도 그렇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멤버십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플랫폼 안에 유저들을 계속해서 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물건을 사도 멤버십이 있으니까 네이버 커머스에서 사. 그렇지. 컨텐츠를 즐기더라도 네이버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사. 이게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제휴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번 가서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멤버십을 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쿠팡 멤버십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가 그런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쿠팡도 쿠팡 플레이라든지 쿠팡 이츠 같은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좀 그 유저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뭐니 해도 네이버의 정체성은 검색이잖아요. 검색. 네이버로 요즘 검색하다 보면 AI 브리핑 서비스 앞단에 이렇게 쫙 나오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른 것과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일단 나오는 거에서 편리성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AI 브리핑 이거 이용자가 좀 늘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검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AI 브리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용자가 난 이용할래 말래 사실 이건 아니고 그렇겠네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그 검색 특정 검색어에 지금 AI 브리핑이 적용되냐 마냐가 있습니다. 특정 검색어에. 네, 그래서 지금은 적용률이 거의 한 15%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그 15% 검색된 검색 이용자들이 생각보다 더 오래 플랫폼에 머물고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활동이 더 많아진다라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 지금 그 AI 정리된 거를 20%까지 확대하겠다라고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아무거나 다 검색 AI 브리핑 해주는 건 아니군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랜드는 15%. 예, 적용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서 지금 좀 앞서 나간 게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AI 오버뷰라고 해서 좀 확대가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도 이제 차츰차츰 넓혀서 네.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색 받고 이제 커머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콘텐츠에서도 그림이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월트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의 이제 북미법인 지분 2% 인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디즈니 IP를 활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보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게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월트 디즈니도 그렇고 네이버 그 북미 웹툰 플랫폼도 그렇고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 일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데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해외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IP 공급이 안 됐다라는 것이 지적을 받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 국가마다 만화에 좋아하는 만화 그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일본 만화, 다르죠. 우리나라 만화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서양권에 맞는 북미나 유럽 쪽에 맞는 좀 IP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컨텐츠들의 프로바이더들이 많이 그 플랫폼 내에 없었다라는 게 한계점으로 시작된 거고 거기에서 월트 디즈니의 IP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북미 시장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어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월트 디즈니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대 플랫폼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네이버와 협업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번엔 또 가상자산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하고 이제 합병을 네이버가 하는데 합병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럼 가상자산,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거야 네이버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밝혀진 게 거의 뭐 뚜렷하지 않거든요. 이게 저희도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네이버가 다루고 있는 영역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어디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면 페이 사업에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가 간편 결제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연결이 될 텐데 지금 가장 코인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그렇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시점에서 가장 국내에서 지금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간편 결제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국내에서 간편 결제 시장하면 결국에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가상자산 시장 역량과 함께 좀 더 가상자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와의 지금 이런 합병 과정을 통해서 국내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입법화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제도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나무와의 이제 합병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선점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또 미래 전략 네이버의 미래 전략 중에 가장 야심찬 게 이제 AI하고 로봇 이거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일단 지난주에 젠슨한 방한 이후 이제 네이버가 이제 GPU 6만 장을 확보하는 그런 화제가 됐는데 이게 사실 보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보다 더 많은 GPU 확보 건 장수를 보면 그래요 규모가.
이걸로 뭘 한다는 건지 일단 좀 궁금한데 센터 물론 들어가겠죠 당연히 클라우드 센터 들어가고 뭐 맞습니다. AI 센터 들어가고. 결국에는 AI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AI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가 향후에 계속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챗 GPT가 처음 출시가 되고 나서 AI 열풍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는데, 결국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떤 경쟁이 치열했었냐면 LLM, 그러니까 모델 만들기에 치중을 했었어요. 그렇죠.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들면 그런 챗봇 서비스로 더 좋은 퀄리티의 챗봇 서비스가 나오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저도 이제 쓰면서 느끼는 건데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어떤 챗봇을 쓰던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답을 성능이. 잘해주고 예. 좀 더 특성화되는 이제 좀 특징들이 있지만 결국에 다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버티컬하게 에이전트 형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만뿐만 아니라 물어보는 걸 잘 대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나한테 다가와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형태로 맞아요.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네이버가 또 경쟁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가 너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뭐 거품론이 막 많고 이렇지만 결국엔 향후에 이런 GPU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지고 그렇죠. 인프라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GPU 선제적인 확보가 네이버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최수현 대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실적 발표 컨퍼런스 끝나고 로봇 운영 체제를 통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 GPU가 사실은 이제 검색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기능들을 높인 다음에 그다음에 피지컬 맞습니다. AI로 가잖아요. 그게 대표 로봇이잖아요. 이제 로봇 사업을 하겠다. 로봇 운영 체계를 잡아서 이제 이쪽으로 갈 모양인데 현재 네이버가 로봇 시장에 잘 뭐 자세히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네이버가 로봇에 투자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래요. 다들 약간 관심 많이 없고 저도 사실상 막 디테일하게 알고 그랬었지 않았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 AI와 로봇에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가 이번에 로봇 운영 체제 OS도 지금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랑 유사한 건데 이제는 AI 서비스가 단순히 소프트웨어에 머물러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는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다가 그런 소프트웨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드웨어 쪽으로도 이 AI 서비스가 많이 접목이 될 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관측이거든요.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OS를 지금 발표하는 이유도 개발자들에게 좀 더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로봇 쪽에 더 좋은 이제 시스템을 이제 숨겨서 코딩을 더 열심히 하고 이제는 이랬는데 이제 향후의 미래에는 로봇에 더 좋은 시스템을 챙기기보다는 클라우드로 로봇과 클라우드를 연결을 해서 AI 서비스를 로봇에게 직접 하는 거죠. 그럼 로봇이 좀 다르네. 네, 로봇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 작업만 했었는데 AI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인식을 하고 이제 사고를 하고 이제 아웃풋을 내는 그런 패턴까지 연결되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 네이버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맞물리고 있는 것이 네이버는 네이버만의 플랫폼 안에서의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AI의 역할이 이제는 수동적인 방향을 넘어서 로봇이라고 하는 좀 더 물리적인 피지컬 AI 능동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LLM도 가장 큰 뒷백단의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려면 검색형을 먼저 네이버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1등이고 추론형도 마찬가지고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니까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많은 데이터들을 AI와 함께 여기다 로봇에 적용하면 피지컬 AI 적용하면 이게 이제 가장 성능이 좋은 로봇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아는 게 많으니까 맞습니다. 사람도 그렇다시피 그런 식으로 가는군요. 그래서 네이버가 유리한 최근에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막 많이 기사가 된 건 아닌데 최근 몇 년간 로봇 관련된 회사에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드웨어 개발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몇몇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드웨어와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주요 공대 국내 이제 국내외 이제 주요 이제 공대들과 MOU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어떻게 보면 유망한 로봇 기업들의 로봇 기업. 지분을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좀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가능성, 잠재력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MIT 어제죠. MIT하고 카이스트와 함께 공동 개발한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이름이 미니노이드. 실물 저는 못 봤어요. 보셨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말부터 네이버 본사에서 실제로 서비스 시험에 나선다.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면 연말에. 근데 이게 아직 어떻게 서비스가 막 작동되고 이런 부분은 안 나왔거든요. 로봇이 미니노이드라고 이제 개발을 했고 이제 본사에서부터 이제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 저는 이게 뭐 본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본사 내에서 뭐 엄청나게 뭐 네이버 내 본사 내에서 엄청나게 뭔가를 로봇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미니노이드가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로봇은 지금 기존 퀄리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봇이 작동하는 방식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존에는 로봇에 더 좋은 컴퓨터를 심고 로봇의 그 컴퓨터에 더 열심히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서 로봇이 작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 AI 서비스라 연결이 돼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본인이 AI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작동을 잘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베타 테스트로 보면 거기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일도 생길 수 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건데 네이버표 휴머노이드 이것도 일단 나오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네. 그죠? 기대를 해볼 만한데 여러모로 네이버의 미래 사업을 지금 보니까 뭐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AI는 당연한 거고 뭐 가상자산, 로봇 여러 가지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커머스까지도 그렇고 커머스도 사실 AI 들어가면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죠? 네. 딱 제가 얘기만 했는데 그 상품이 쫙 좀 이따가 맞습니다. 나오고 뭐 좀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고. 네.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이런 행보들을 보면 아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대화가 네이버 지금 의 고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적 발표 때 실적 발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네이버의 가장 큰 고민이 결국엔 성장성을 얼마나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돼서 검색, 커머스, AI, 뭐 컨텐츠, 로봇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종국적인 목표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국내에서의 입지를 그 영향력을 좀 강화하는 데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화하는 방식에서 사실 검색이나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거 아니야? 뭐 구글 그리고 네이버, 그렇죠. 뭐 쿠팡, 네이버 이렇게 잡힌 거 아니야? 하는데 네이버는 조금 더 먼 미래. 그러니까 단순 커머스 검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 로봇 이런 확장되는 시장에서도 네이버라는 생태계를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서 있어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의 좀 역할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네이버라는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런 역할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 네이버의 행보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유념 있게 보시면 의미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뭐 정확하게 제가 기록은 없습니다만 지금 창립한 지가 20년 넘지 않았어요? 근데 30년 들어가면서 야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네이버 그러면 정체성이 이제 검색 포털. 네. 이제 검색 포털이 아니에요. 이제. 네.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저는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플랫폼. 네.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뭐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로봇으로 진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드웨어까지 넘어서 네이버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플랫폼이 얼마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좀 적용을 할 수 있느냐인 것 같고 이게 카카오랑 조금 비교될 수도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었던 건데 네이버는 좀 더 개화되지 않은 시장에 많이 좀 뛰어드는 것 같아요. 네이버 주가가 지금 26만 원인데 네. 이게 한때 네이버 주주들이 굉장히 뭐 이거 주식 언제 좀 털어야 돼 도대체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주가 전망 하우스뷰 있으세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 주가가 2021년을 고점으로 계속해서 매년 하향을 하고 있다가 2023년도부터는 조금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AI에 대한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사업에서 굉장히 앞서 나간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랑 주가에 다 반영이 됐는데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퍼클럽엑스라든지 클럽엑스 같은 그런 AI 모멘텀이 있다가 좀 약했죠. 생각보다 약하다 보니까 또 다시 주가도 실망감을 빠지고. 준 때가 더 많았어요. 제 네, 기억으로 보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많이 작용될 것 같아요. 뭐 특히나 국내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해서 모멘텀도 두나무와의 합병 가능성도 그렇고 향후에 내년도에 있는 AI 탭 이런 AI 쪽 서비스들 사업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셨을 분들도 계시지만 향후에는 좀 더 그런 기대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CEO 역할이 중요한데 일단 최수현 CEO 화이팅을 기대해 봅니다. 네이버 주주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네. 이제 좀 네이버 좀 뭐 부울장의 진짜 주도주가 돼보자. 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 배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네. 밑단에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네. 오늘 유진서증권 정의윤 연구원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네이버의 현황 분석 싹 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